자, 땡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펜실베니아만 쓰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소송을 안 했잖아. 지금 진행 중이잖아. 네. 펜실베니아의 한 공화당 의원은 2020년 선거에서 투표자보다 20만 표가 더 많이 개표되었다고 말한다. 근데 여기서 투표자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썼냐면 100%가 바이든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미 국무부의 프랭크 라이언 하원 의원은 선거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불이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네, 이런 팍스뉴스 기사를 인용해서 트윗을 하면서 자기 의견도 또 길게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투표수다. 이미 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른 범주에서 수십만 표를 얻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른 모든 경합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우리는 새롭고 활기찬 공화당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만약에 반대로 공화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 선거를 강탈했다면 아마 모든 것은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원할 뿐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나를 빼고 모두 한심하다. 그들은 지는 방법밖에 모른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공화당 지도부들을 향해서 굉장히 지금 보니까는 그 맥커넬뿐만 아니라 그 상원 원내대표인가? 뭐 그 친구도 네. 그 반란표를 던질 그 느낌을 막 던지고 있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지금 민주당이 물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 인사이더 정치인들끼리 똘똘 뭉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기네가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약점을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공략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랑 똑같아. 다만 우리는 검찰이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치에는 뒤에 뒷돈 대준 애들이 그렇죠. 이 스폰서들이 지금 사실상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만약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동안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이나 기득권들 중에서 또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좌우를 다 따지지 말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검찰의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면, 네. 이 나라 정치도 뭔가 어떤 변혁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의 이 답답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대선에서 이게 터진 거지만 우린 검난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든 진짜 악착같이 끌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이걸 정상화시키고 이런 짓거리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단죄해서 물러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트럼프가 이긴다는 게 정의라는 게 아니야. 어떤 형태로든지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던 애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눈 감아주고 포기해주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지. 트럼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가 트럼프가 선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무슨 트럼프 지지자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부정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나 봐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대선 패배 트럼프, 미국인이 존경하는 남성 1위, 바이든 3위, 갤럽.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 꼽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지 시각으로 29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1일부터 17일 미국의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존경하는 남성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8%의 응답률로 수위를 차지했다. 갤럽은 1946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해왔다. 2위는 15%가 응답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2년간 1위를 달렸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렸다. 갤럽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동률이었지만 올해는 앞섰다며 18%의 응답률은 역대 최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동률이라고 설명했다. 참 신기해요. 갤럽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네들은 방식이 특이하네. 이게 3명을 놓고 예를 들어 물어보면 후보군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딱 전화해갖고 네. 좋아하는 대통령 누구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트럼프요. 남성, 아니, 남성, 좋아하는 남성 아, 누구예요? 대통령 중에 뽑은 게 아니야? 그냥 남자야? 남자, 남자. 남자. 영화 배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냥 이거 남자. 말이 안 되는데. 가장 존경하는 남자. 가장 존경하는 남자라고 누구예요? 그런데 트럼프요라고 대답하는 게 18%였다는 거야. 그 네. 1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되게 대답한 신기해. 데 비해서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 사람 후보군을 놓고 뽑은 거하고 좀 다른 다른 의미의 거죠. 여론조사인 거예요. 이거는. 네. 15%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고 희한하네요. 3위가 이제 바이든이고 6% 바이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차이 많이 나네. 바이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아무리 네. 제임스 딘도 있고 뭐 뭐야? 아니 이게 말하자면 로커드슨스도 있고 뭐 최근에 오자면 로다주도 있고 많은데 아무리 존경하는 남성으로 이 1, 2, 3위가 전부 다 정치인일까? 그러게요. 나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4위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5위가 어. 프란치스코 교황. 그다음에 이거 미국 사람뿐만도 아니네. 전 세계네 그러면.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미국인이 존경하는 남성인데 미국인을 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봐야 된다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이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파우치 모른다고. 파우치 알아요. 아시는데 이름을 아시잖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일론 머스크, 네. 버니 샌더스, 빌 게이츠, 르브론 제임스 농구 선수, 그다음에 달라이 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이라마까지 이상해. 미국 이상한 놈 많어.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진짜 아예 어떤 공통점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뭐 묶을 수도 없는 아니, 것 같고 그냥 생각나는 사람 딱 이렇게 한 건가? 미국인 거 3억 2천인데 1,100명 1,180명 조사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 내가 보기엔 그냥 재미삼아 던져본 것 같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 뉴스 되게 쓸 거 없었나 보다. 네. 근데 갤럽이라면 사실 굉장히 네. 권위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갤럽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갤럽하고 좀 다른 회사인데 굳이 야, 이 갤럽도 어디 워싱턴 갤럽이나 아니. 미시시피 갤럽일 수 있지 미국이 않을까? 원래 원조고 한국 갤럽은 또 다른 회사인데 사실은 그 모든 정치인들이 제일 신뢰하는 조사가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네. 그런 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갤럽.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갤럽을 잘 보시고 오늘 땡트가 좀 밋밋한데요. 네. 제가 하나 보태자면 네. 텍사스에 있는 루이 고마트 하원 의원이 마이크 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이렇게만 읽으면 뭔가 공화당 내부에서 펜스보로 트럼프 지지하지 말라고 소송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확실히 네 태도를 밝혀라 그렇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펜스도 저거 수박일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가진 공화당 내부 의원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이제 1월 6일 날 선거인단 그 확정 회의할 때 상하원 합동 회의할 때 너 진짜로 이거 부결시키고 트럼프 밀 거야 아니야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달라라는 차원에서의 소송인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헌터가 그거 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만 막 띄워 올리면서 트럼프가 자꾸 또 이 펜스가 일방적으로 이제 선거인단 투표 무효화할 수 있다. 그 부정 경합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희망 고문으로 올라오면서 헌터에 대한 기대치가 펜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거를 하느냐? 못 믿으니까 그 전에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 펜스가 지지 연설하고 뭐 트럼프가 이깁니다 하는데 선거 부정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미리 거기에 대한 방점을 찍어 달라라는 차원에서 이 소송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아직까지 펜스를 믿을 만한 신뢰를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송 작가의 추징을 어떤 그 반증해주는 요소라고 봐지고요. 루디 질리아니가 계속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내년 첫 해가 막 드라마틱한 첫 주가 된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빵빵 터진다. 선거 결과 이의 제기하는 막 움직임들이 올라가서 최소 조시아, 미시건,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이 4개는 확실하게 선거인단 취소된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자기 앞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놓을 건데 ABC, NBC, 폭스뉴스 이런 데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폭스까지? 그리고 지금 이 언론들은 언론 검열이 있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을 상대로 해갖고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 있다는 거지. 또 왜 다음 주에 꼭 터치려고 하는 건지, 이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확실한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왜 지금 안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러게. 왜냐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이 1월 6일 전에 확실한 물리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 반란 진압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게 송 작가의 생각인 건데 이 줄리아니 자체도 그거 하지 않고 가는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펜스와 줄리아니까지도 수박이거나 설마. 아니면 줄리아니가 뭔가 확실한 민주당 쪽에서의 합의 카드를 받아놓고 있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진다는 거죠. 아니면 줄리아니가 최후 통첩을 한 거거나 민주당 측에.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늦은 것 같은데 이제. 아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놓고 항복한다는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뭔가 조용히 찾아야- 무너지는 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주 경합주에 있는 그 선거인단 제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쪽 이긴 걸로 해갖고 그냥 270석 너 가져. 이렇게 이제 가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 합법이란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줄리아니한테 꺼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날 펜스랑 줄리아니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트럼프는 그때 가면 너무 늦는다는 생각인데. 줄리아니는 제가 봤을 때 수박일 수가 없는 게 이분도 트럼프 못지않게 또라이라. 근데 이 또라이도 민주당 갔다 온 사람이야. 아니 근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사면을 해주면서 줄리아니하고 그쪽 사람들 또 안 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뭔가 줄리아니를 좀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잡고 있는 거지. 너무 웃기더라고.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미국에도. 근데 네. 마이크 펜스 제가 지금 이제 트위터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이걸 뭔가 의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고정으로 이렇게 고정 트윗을 하나 놔둬놨는데 그게 12월 12일에 자기가 밖에서 이제 유세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모든 법적 투표가 집계되고 모든 불법 투표가 기각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해서 그런지 그거를 고정 트윗으로 달아놔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걸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계속 싸울 거라고 하니까 뭐 봐야죠. 원래 펜스가 실제로 이 선거인단 그 합동회의 기간에 이스라엘 방문이 잡혀 있었어요. 정기적 저 방문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때 나 이스라엘 가야 되니까 나 이 회의 주재 못해 하고 결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바로 미치 맥코넬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된단 말이야. 헐. 그러면
정말 트럼프가 생각지도 못했던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네. 트럼프 절대 마지막 고비야. 여기서 속으면 당신 끝장나는 거야. 미국이 끝장이야. 당신도 끝장나. 미국도 끝장나는 거야. 한번 진중하게 좀 생각해봐봐. 아, 참 답답해 죽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땡땡 하시고요.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 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 송 작가 맘대로죠. 헐.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한항공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한항공 여객기의 전세기에 보니까 전기편도 아니고 VIP형 전세기로 한 작은 비행기야. 큰 737이나 747 같은 게 아닌데 그 안에 자석을 뜯어내고 화물칸으로 해갖고 그 안에 투표용지를 싣고 왔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언론이나 기존 미디어에서 퍼뜨려요. 근데 그럼 그 대한항공 그 특별기는 어디서 그걸 실었을까요? 우리나라 충무로에서 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만일에 중국에서 갖다 실었다고 칩시다. 그런 중국에서 만들어진 투표 용지들은요, 기본적으로 워터마크, 그러니까 기존의 투표지에 들어가는 그 인증 마크들을 못 심어요. 그렇죠. 중국 출판 기술로. 그래서 이게 멕시코나 카나다로 보내져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다라는 게 트럼프 측 주장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완성된 말 그대로 그 직인까지 다 찍혀져 있는 이 완벽한 투표용지를 한국에서 인수해서 보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그와 관련돼서 물리적 증거도 없고 비행기가 화물 내려놓고 그냥 떴는데 거기에 갖고 그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 화물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전세기를 이용해갖고 화물을 받았던 택배 회사 사장이 실제 마약 거래나 불법 그 택배를 통해서 과거에 기소된 경력이 있는 이상한 배달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기가 투표 용지가 아닌 모종의 어떤 물건을 실어 날랐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투표 용지다라고 몰고 가는 거는 걔네들의 뇌피셜이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그 팔로워 2,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내놓은 거 기사를 갖다가 미국 안에서도 팩트 검증이 안 돼 갖고 다루질 않는데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일 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거일 개표하고 다음 날 11월 6일인가 도착했더만. 그때 그 표용지를 받아서 뭐에다 쓰겠어요. 개표 상황은 다 끝나버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얘기는 우리가 네. 퍼뜨리지 않는 걸로. 네. 네.